그 네 번째 과학 뉴스는 여지까지 뭐 몇 차례 좀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R&D 예산이라는 건 이제 국가의 미래, 과학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좀 주요하게 다뤄봤습니다. 그 최근에도 이제 변화한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예. 소위 기술과학 카르텔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기가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6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야지 되는 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과기부는 이미 예산을 다 짜놨는데 예. 그 짜놨을 때 오히려 20% 정도 늘려나가는 10몇 퍼센트 늘리는 예산을 짰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예산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대통령께서도 우주 강국을 만들기로 했다고 하고 여러 기후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복지 문제도 연구를 해야 했거든요. 늘리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께서 이미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기부에서도 그런 예산을 짜놨었는데 갑자기 그 마감 이틀 내 제출 이틀 전에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뭐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때부터 재편성을 급하게 재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 발표된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안은 올해 31조 1,000억 원에서 오히려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16.7% 줄인 25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제 과학계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또 국민들의 이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예산이 막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보통 호의적이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예산을 줄여야 좋아하잖아요. 뭔가 이제 전략하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의 특성이 중에 되게 특이한 게요. 과학기술 예산을 올라가는 거는 되게 좋게 평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IMF 때도 과학기술 예산을 줄이지 않았었거든요. 과학기술 예산 꾸준히 투자하면서 절대 액수로 전 세계 4위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자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GDP 대비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우리가 과학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던 와중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줄이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 이게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지난 11월 3일 국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연구개발 예산을 그냥 크게 늘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로 연구개발 예산 증액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이제 워낙에 정부가 낸 안대로 이게 통과가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이미 경제부총리도 말씀하셨고 대통령도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재조정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이 다시 이제 그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부와 대통령이 결정한 주요 정책들이 이렇게 쉽게 바뀐다는 그 정책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